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에듀윌에서 전기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영복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자, 2021년 첫 회 1회 시험이 돼서 21년 앞으로 시험을 어떻게 보겠다는 건 가름 잡을 수 있는 그 첫 회 시험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과 집중이 굉장히 많았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심혈을 좀 기울여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그 시험이 1회 시험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 자기학 부분은 굉장히 쉬웠어요. 우리 전력에 대한 부분은 그냥 편하게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넘어가면서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 자기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우리 자기학에 보면요, 이렇게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그 시험에 나왔던 범위에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1장에 대한 부분, 여기 우리 백대 해석이라고 되는 이 부분은요, 우리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튀어나오거든요. 한 몇 년에 한 번씩 튀어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요번에도 한 번도 안 나왔죠. 근데 이거 왜 배우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거든요. 왜 배워야 되냐? 다른 쪽 가서 밑바탕에 대해서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1장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기초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요거든요. 진공 중에 정전계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조금 다른 때하고 좀 다르게 우리 도체계에서 조금 시험 문제가 더 나왔고, 보편 한 문제였는데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뭐 시험 문제 난이도 자체가 많이 처지는 어떤 그런 난이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시험을 보실 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상법에서는 보편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고요. 자, 우리 전류에 대한 부분 가장 많이 나왔죠. 시험 문제 형태를 보면요. 요거 하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가장 우리 자기학에서 평상시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성체 자기학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리고 인덕턴스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 나오니까 특별히 어렵지 않은 그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유도 현상.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프레밍 왼손, 오른손 이런 형태의 어떤 법칙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걸 건너뛰었네요. 보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건너뛰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단원이 나오는 전자계. 여기는 항상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나오면요, 보편적으로 한 문제는 좀 어렵고 한 문제는 좀 쉬운 편. 여기가 좀 어려운 문제 내용이 사실 많이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난이도를 높이려면 여기에서 두 문제를 다 어렵게 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수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도 좀 쉬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나왔고, 그리고 처음 보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쉬운 쪽에 속하는 처음 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요, 상중하에서 중보다도 조금 처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시험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은요, 전체적인 과목에서 자기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번에는 아주 미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시면서 다음 과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가 뭐군요, 전력공학입니다. 자, 우리 전력공학에서는 실기에 나오는 문제, 그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가 튀어나와서 그 문제를 빼고는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총평을 딱 한다면 요거는 평균에서 약간 어려운 정도, 그 정도 시험 문제였어요. 물론 이제 20문제가 다 쉬울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기에 관련된, 실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한 두 문제, 그 문제는 어렵다고 보고 그 문제 빼고도 몇 문제입니까? 18문제는 맞죠. 그래서 요 문제가 평균을 저희 학원에 다니신 분들 평균을 내보니까 한 16문제 정도가 평균이 돼요. 물론 많이 맞으신 분은요, 18개, 19개도 있지만 또 그거 미치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평균 내보니까 한 16문항 정도가 평균이었다. 자, 우리 전력공학도요, 우리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업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과목은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실기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볼 때 그냥 20문제 중에서 한 16개를 목표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력투구로 해서 실기 시험에 나오는 것을 내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공부하는 것처럼 하셔야 되는 과목이 여기 나오는 전력공학에 관한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력투구 하셔야 돼요. 그래야 2차 시험 볼 때 쉽게 처음에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정도 뭐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항상 언제든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배전에 관한 부분은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수력, 화력, 원자력,
이 부분이거든요. 발전 쪽이거든요. 세 개는 묶어서 발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 파트에서는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세 문제 나와요. 그걸 거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세 문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것들만 공부를 해주고요. 아주 어렵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패스하는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우리 발전 쪽에서 세 문제, 나머지 문제 그냥 편의하게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전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전력 투구를 한다. 발음이 비슷하죠? 전력공학은 전력 투구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기기가요. 요것도 여러분들 뭐하고 연관돼서요? 자기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가 여기 기기예요. 근데 이번 시험은 전력공학하고 기기가 그다음에 제일 어려워하는 자기학이 쉬웠어요. 자기학하고 기기가 쉬웠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가 편의하게 나왔다는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뿐만 아니라 시험을 저희 학원에서 보신 분들 평균을 내보면 이렇게 이번에 뭐 편의하게 나왔네. 그 정도로 시험 문제가 튀어나왔다. 그중에 몇 문제는 어려워요. 당연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20문제를 다 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세 문제를 제외해놓고 그냥 평범하게 나왔다. 그죠? 평범. 자, 우리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시험 문제 전체 단원에서 우리는 골고루 튀어나옵니다. 골고루. 어느 한 단원에 집중적으로 몰려가지고 막 6문제, 7문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골고루 튀어나온다. 그죠? 그때 전체 보면 그럼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직류 전동기는 왜 한 문제도 안 나왔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요 두 개의 단원은요. 하나의 단원입니다. 하나의 단원이야. 직육이라는 하나의 단원이에요. 그러면 직육이,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 여기 뭐죠? 우리가 얘기해서 정육이라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단원별로 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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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문제, 3문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전체적인 분포는 골고루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조금은 어렵게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문제가 우리 회로이론하고 지호광입니다. 자, 어렵게 봤을 거는 어떤 분들이 어렵게 봤냐면 내가 이해를 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에 나왔던 거는 우리 회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많이 봤던 문제가 약간 틀어냈어요. 약간씩. 많이 틀지 않고 약간씩. 그리고 생소한 문제 한 2문제 있었습니다. 생소한 게 아니라 많이 본 거 같은데 요거 좀 많이 그러니까 많이 틀었다는 얘기죠. 그게 한 2문제 있습니다. 그럼 따져보면 문제답 외우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보셨을 거고 문제답 보신 분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으니까요. 나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면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모르겠다. 나는 문제하고 답, 문제다.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열심히 보셨지만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점수가 안 나왔을 거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회로이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사 시험은요. 거의 대부분이 단원에서 한 문제씩 튀어나온다. 중요한 단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 빠진 게요.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2장에서 한 문제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2장에서 한 문제 안 나왔습니다. 1장은요. 우리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공부하신다면 회로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로이론 10문제 기본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지역공학 10문제 이렇게 전체적인 분포를 담고 있는 것이 거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죠. 4단자는 나오는데 2단자 안 나오죠. 2단자 잘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 4단자에서는 한 문제는 거의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3상이죠. 자, 우리 전기 파트에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3상입니다. 3상. 그러니까 3상에서 2문제 탁 튀어나왔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어 쪽을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자, 제어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겁니다. 여기서 점수 올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달함수하고 라플라스에 대한 변환이 우리가 시험 문제에 어렵게 나오더라도 문제답을 외우지 않고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세 문제요. 다 맞든지 아니면 최소한 2문제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다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는 우리 시험 문제가 어차피 가끔 나오는 거지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예상한 거 똑같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쭉 보시면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과정답이라고 돼 있고 위에 보면 제어 시스템 구성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나왔어요. 원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여기서 안 나오고 어디로 가냐면 요쪽으로 가거든요. 아니, 요쪽이 아니라 여기로 가죠. 여기 나와 있는 주파수 응답 해석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빠지니까 여기로 올라간 것 뿐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넣고 빼고 그렇게 해서 단원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회로 이론 좀 잘 좀 기억하셨다가 추후에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문제다 외우시면 절대 안 된다. 제가 회로 이론을 가르치거든요.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응용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공사 쪽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 전기 기사에서 5번째 과목입니다. 아주 그냥 이슈가 되고 아주 그냥 핫한 내용이었던 게 뭐죠? KC 규정 관련돼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이번에 아주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도 우리가 예상을 했지만 한 5문제 나올 거다. 많이 나오면 5문제가 맥시멈일 거다고 예상했는데 정확하게 5문제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자, 우리 개정 중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교재가 바뀐 게, 자, 이것이 끼어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100% 새로운 겁니다. 전기철도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개가 KC 규정에서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어디가 바뀌었나요? 이 두 개가 이번에 바뀐 KC 규정이 완전히 100% 바뀐 부분이에요. 100%, 여기 100%, 여기는 한 80%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서 나온 문제를 보니까 두 문제, 한 문제에서 총 몇 문제요? 5문제가 튀어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상 적중해요. 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요, 그냥 작년에 준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들에서 거의 다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쳤으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분사형 나와 있는 한 문제 있죠. 이게 조금 까다로웠어요. 한 문제가요. 그리고 전기철도에서 나오는 이 한 문제 있죠. 한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에서 한 문제가 까다롭고 한 문제는 쉬웠거든요. 위에 나오는 이 두 문제 있죠. 여기는 뭐 말할 나위도 없이 쉬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20년도에도요.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전설로. 그러니까 여기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많이 나오냐? 여기 나오거든요. 7장이라고 되는 우리 전기 사용 장소 있죠. 이 두 개가 우리 핵심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 틀리지 않고 공부를 해서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완벽하게 해둬야 되는 부분들이 이러한 곳이다. 그러니까 나눠서 여러분들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조한 부분, 우리 KC 규정에 관련된 여기 전기 설비 기준 잘 신경을 쓰십시오. 우리 2회 시험에서도요, 이게 우리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디에서요? 실기에서도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1차가 문제가 아니라 2차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어차피 시험 문제 많이 튀어나온다. 그렇죠? 거기서 2-3개를 더 맞느냐, 1-2개를 더 맞느냐, 그 차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듀윌을 믿고 오시면 우리가 이거 나 예상을 10개 했는데 한 14개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 많이 써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신규. 그렇죠? 요 부분. 그래서 아까 나왔던 총 몇 문제 나왔다고요? 5문제. 그래서 어려운 거 다시 한번 짚으면요. 여기 한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 요 한 문제는 쉬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아야 돼. 쉬웠으니까. 요거는 공부하신 분들 웬만하면 다 맞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문제 있잖아요. 요거 쉬웠거든요. 이거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5문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3문제는 무조건 우리는 안고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5문제에서 기본적으로 3문제는 무조건 이건 다 맞았으니까 3문제 정도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분들 외에는 맞기가 조금 힘든 그런 내용이 좀 깊이가 있는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우리 뭐였나요? 공사기사 시험을 보신 분들에 대한 전체에 대한 총평을 드렸고요. 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요. 우리 전기
공사기사 시험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기공사 시험 보신 분들은 자기학을 빼고 나머지는 다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공통이냐면 전력공학 같은 공통이니까요. 기기, 그죠? 자, 우리 세 번째 뭐였죠? 회로이론 제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있나요? 여러분들 설비 기준 아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과목이죠. 요게 1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까지 해서 총 5개의 과목을 시험을 보시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저희들 교재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위쪽이 뭐가 되는 거고요. 따져보면 사실은 이 형태를 놓고 보면 되면 위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 뭐가 됩니까? 우리 응용 파트가 되고 아래쪽이 뭐가 되죠? 우리는 공사재료 파트의 그런 부분인데 시험이 어디가 어려웠냐면 이쪽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시험이. 어려운 문제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재료 쪽이요. 공사재료 쪽이 좀 어려웠다. 대신 공사재료 쪽은 어려웠는데요. 위쪽에 나와 있는 전기 응용 파트는 좀 쉬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평균, 중보다 조금은 까다로운 그 정도의 선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렵네? 차차가 어려운 문제 나오니까요. 처음 보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잘 안 나오는 문제들인데 예전 문제 중에서 한두 개가 튀어나오다 보니까 이거 낯설었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어차피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디에서요? 위쪽에서 끌고 와서 그거를 채우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다. 어디가요? 재료. 그렇지만 어디가 쉬웠기 때문에 응용 파트가 쉽게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에서 약간 어려운 정도. 그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여러분 시험 문제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이제 바로 한 며칠 전에 바로 우리 시험 봤던 1회 시험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시험 보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본인이 느끼셨을 거예요. 나 합격했다. 합격하지 않았다. 자, 저희들이 또 공단에서 답안이 나오기 전에 또 저희들이 또 이런 답안도 여러분한테 공표도 해드렸고 이제 그런 부분이 그냥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게 뭐냐. 우리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2차에 대한 매진을 하셔야 돼요. 2차, 실기시험이죠. 자, 어차피 우리 1차와 2차를 합격해야 우리는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진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력 투구하셔서 애들 믿고 오시면 우리 2차도 1차처럼 한 번에 붙을 수 있도록 저희 강사진들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여러분들 합격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2차 합격을 바라면서 총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고 가십시오.